발표를 맡은 손인서입니다. 저희 연구팀의 연구는 환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연구해서 결국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자 시작된 연구고요.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대비해 2017년에는 약 2만 8천 명 가까이 증가하여 약 28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는 약 5만 2천 명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입원해서 다시 외래로 다시 치료를 계속 지속한 환자의 경우는 전체 숫자에 비해서 64%, 6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는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 사이에서 치료의 지속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진행에 따른 치료 반응에 대한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조현병 같은 경우 초기 질환 발견과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치료가 이들의 사회 복귀와 치료 달성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국내 환자들 사이에서 조기 발견은 물론이고 치료 지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치료 지속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료적 혹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속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또 많은 요인들이 밝혀져 왔습니다. 특히 증상의 정도나 개인의 특성, 그리고 서비스의 접근성, 혹은 사회문화적 인식 등이 환자들 사이에서의 치료 지속이나 중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서비스의 접근성과 관련된 요인만을 조사하고 있어서 사실 환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치료를 계속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은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영구적 관심과 함께 기존의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환자 당사자들의 어떤 자기 동기나 혹은 자기 결정과 관련된 여러 치료와 관련된 그러한 주관적 요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증가해 왔고요. 따라서 이러한 환자 당사자들이 치료를 지속하게끔 해주는 이러한 주관적인 동기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주요 계기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금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치료를 계속 받는 이유는 내가 환자들이 갖는 의료 욕구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 서비스가 얼만큼 그거를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서비스 만족에 대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럼 환자들이 서비스에 만족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바로 치료 지속으로 이어질 거라는 가정이 존재해 왔죠. 하지만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계속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환자들은 서비스에 만족을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지속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자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동기부여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매개해서
이것을 통해 치료를 지속하게끔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자기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내 혹은 사회적 경험들을 포함한다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하에 치료 동기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기동기부여, 환자들 사이에서 자기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치료를 하겠다 혹은 이 병을 낫겠다 하는 의지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혹은 좀 더 개선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 주관적인 치료에 대한 기대도 역시 같이 맞물려 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자기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의료 서비스 경험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사회적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지지 혹은 거부 등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해서 환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치료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둘째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지속의 동기에 관한 사회적인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환자 수요에 기반한 실효적인 정신건강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지속성 향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조사 대상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조현병 환자 가운데에서 주치 및 지역센터장 추천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참여자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사전에 마련된 질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들 일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질문 항목은 되게 광범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을 했고요. 단순히 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이용 경험 혹은 중단 혹은 지속한 동기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경험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네. 인터뷰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통 사회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근거이론 분석을 활용했고요. NBIVO라는 질적 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연구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이들이 치료를 지속 혹은 중단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치료 기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치료 의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치료 기대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사항은 치유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유감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치료의 진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치유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감각들을 지칭을 하고요. 이러한 주관적인 치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들, 그리고 병원에서의 불쾌한 경험들, 특히 입원과 관련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경험들이 이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의료진과의 소통입니다. 즉 치유감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자신의 의문점에 답을 해주기를 원하며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치유감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의료진들은
상담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들은 낮은 치유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32세 여성의 진술을 살펴보시면 의사와의 불충분한 소통이 자신이 가진 그 낮은 치유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용문이고요. 반면에 의사와의 소통, 의료진들과 환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치료 진전의 정도 외에도 환자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스스로 치유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감각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38세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환자는 2명의 서로 다른 의사의 경험을 비교를 하고 있고요. 이 비교를 통해서 소통이 잘 안 됐던 의사의 경험에는 자기가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감각을 키우게 되고, 반면 객관적인 진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소통이 충분하게 되면, 특히 치료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 환자 자신들의 치유감은 점차 올라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치료 기대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기대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히 환자로서 자기 존중감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리키고요. 보통의 경우 정신질환,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서 단순히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 효능감은 대체로 되게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의료진과의 소통에서 단순히 의료 정보에 대한 소통 외에도 환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어떤 경험들은 이들의 낮은 자기 효능감을 더욱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32세 여성의 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료진들이 이 환자에게 이 환자의 얘기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고, 이를 통해서 이 환자는 자기 효능감이 하락하게 되고 치료 기대도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의료진과의 소통에서 단순히 앞서 얘기했듯이 의료 정보에 대한 충분한 소통 이외에도 의사들이 환자를 충분히 존중해 준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환자들은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치료 기대를 역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세 여성 환자의 경우 약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환자가 계속해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의료진이 환자들을 존중해주는, 치료 이외의 어떤 얘기들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환자로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이것들은 이 환자의 경우 치료 기대 역시 높일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치료 기대를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은 자기 효능감과 치유감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의 얘기는 치료 의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치료 의지와 관련된 얘기고요. 먼저 보시면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자들에게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정신질환자 그리고 이들이 등록하게 되는 장애인으로서 이제 사회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한 딱지는 사회에서 취직을 하거나 혹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단한 장애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결국 이들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속감의 역할은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치료를 하겠다라는 치료 의지와 대단히 깊은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7세 여성의 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성이 얘기하는 바는 결국 차별 대우를 통해서 내가 결국 장애를 숨기고 살아야 되고, 숨기고 살아야 된다는 건 나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러한 소속감의 약화로 인해서 내가 과연 치료를 계속 받을 그런 유인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의지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조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 생활이나 혹은 직장 생활 등을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치료 의지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세 남성의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약을 먹는 이유가 즉 직장을 다니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터뷰의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기 그 자체로 어떤 사회복귀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료 의지를 강화시키는 데도 역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즉 직장이나 사회생활 혹은 학교 생활 등에서 이런 소속감이 치료 의지를 형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죠. 즉 친구, 가족 등과 같은 내 주위의 사람들의 지지가 사회 소속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이것들이 나아가서 치료 의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28세 여성의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듯이 가족, 그리고 심지어 의사,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회적인 지지, 환자로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고 지속되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사회적 지지는 이들이 치료 의지를 형성하고 결국 자기 치료 지속을 위한 자기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를 요약을 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결과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치료의 지속과 중단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주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환자 중심적인 접근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동기부여가 중요할 텐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 동기부여를 이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첫 번째는 치료 기대와 두 번째는 치료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치료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치유감, 그 다음에 치료 의지와 관련된 요소로는 사회적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다고 연구는 밝혀졌고요. 이러한 자기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역시 의료 서비스 경험, 사회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개념화되었고요. 다만 문제는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정신질환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혹은 경제적인 부담 혹은 치료 환경 등에서 이미 많은 경우 부정적인 환경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치료를 위한 자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다 좀 세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 연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희 연구 결과는 조현병을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외에도 환자의 자발적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모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질환자의 주관적 치료 기대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 및 치료 중에 환자들의 자기 효능감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강압적인 입원 치료 방식의 제고, 그리고 의료진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편견, 그리고 낙인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의 개방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 의지 고양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지지 기반을 좀 더 마련해주고,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예방과 사회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결론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